우리가 삼각에서 했던 그 법률행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그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 의사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그 민법을 공부를 할 때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그리고 이해도 잘 안 되고 계속 봐도 그 얘기 같고 하는데, 여러 번 읽고 그리고 분리를 잘 하셔서 차이점 같은 점들 이런 것들을 구별을 잘 하셔서 하면 이 부분 100% 시험에 나오는데, 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100% 나와요.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니까 꼭 명확하게 요건, 효과, 당사자가 내는 효과, 제3자에 대한 효과, 반환 청구 인정되느냐, 또 적용 범위, 이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의사표시 개념 정확하게 하시고, 하나 사법상의 법률 효과를 의혹하는 의사를 밖으로 표시하는 내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의사와 표시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 그런데 이제 내면적인 효과 의사 부분하고 외면적인 표시행위 부분이 일치를 해야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효과가 발생하는데, 이게 이제 일치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겠냐.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라고 그랬죠. 우리 민법은 4개를 규정해 놓고 있다. 전 시간에 했던 내용은 2개죠. 비진의 표시, 그리고 통정의 표시. 통정의 표시는 거의 100% 나와요. 케이스. 그래서 100% 나오니까 한 문제 많이 나오면 2문제까지 나오니까 이건 100% 맞춘다. 뭐 어려울 것 없죠. 그래서 요건. 그래서 요건을 정확하게 하고, 그리고 그 효과들, 그리고 제3자에 대한 효과.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없다. 그리고 당사자에 관한 효과. 해서 무효가 된다 했을 때 반환이 인정이 되느냐. 반사의 질서행위하고 차이점들을 구별을 해서 그 범위를 반환을 잘 하셔야 됩니다. 반사의 질서행위 경우에는 반환 인정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103조. 그런데 107조, 108조는 반환이 인정이 된다. 그리고 이제 적용 범위에서 신분법상 행위는 적용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가령 뭐 내가 을려하고 전혀 결혼할 생각이 없어요. 근데 을려 기분 좀 일시적으로 좋게 하기 위해서 나하고 결혼하자. 그래서 계약 체결했어. 그래서 혼인 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이제 혼인 신고를 했다. 그 혼인은 유효, 무효? 무효입니다. 어떻게 표시했든지 간에 진정 혼인할 의사가 없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진 표시죠. 이런 경우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없으면 유효다. 법률행위죠. 재산행위에 적용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의사표시 부분은 비정상적인 의사표시 하고 있는 부분은 신분행위는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별도로 규정들이 돼 있어요. 뭐 사기 결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신분행위 적용이 안 되고, 그리고 공법행위에도 적용이 안 됩니다. 공법행위. 그래서 같은 대학 교수라도 국립대 교수가 총학장에 어떤 학사 일정에 불만을 품고 사표를 던졌다. 사퇴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알았든지 몰래 사표가 수립돼 버립니다. 그런데 사립대 교수가 그랬다. 이런 경우에는 107조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대학 측에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이자가 지금 나에게 불만을 품고 지금 겁을 주기 위해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몰랐다 하는 경우에는 사표가 수리 안 된 걸로 되겠죠. 그래서 공법행위는 적용이 안 된다. 뭐 당연히 소송행위도 적용 안 되고 주식인수청약에도 적용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진위 아닌 의사표시의 그 진위를 정확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특정한 의사표시를 하려는 표의자의 생각, 이게 진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를 들었듯이 가령 보안사의 협박에 의해서 강원도에 했던 국회 부의장을 했던 김진만 씨가 가령 수십만 평, 또는 김종필 씨가 제주도에 있는 수십만 평, 수백만 평을 국가에 헌납했다. 증여를 했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에는 물론 내심은 진정으로는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겠죠. 그러나 협박을 받기는 받았을 때 자기가 구속이 안 되기 위해서 그 증여를 하려는 의도는 있었죠. 특정한 그 증여를 하려는 의도는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진이다. 비진이가 아니다. 그래서 107조가 적용이 안 되고, 강박에 의한 어떤 의사표시에 대해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되지 무효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진위를 정확하게 하시고, 요건 여기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의사표시가 불일치해야 되고,
그리고 당사자 합의까지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동기나 이유는 묻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효과, 당사자 간에는 원칙적으로 유효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민법이 그러면 이걸 왜 유효라고 하느냐? 이것은 입법 정책적인 문제예요. 구민법처럼 의사 표시를 본체로 하는 그런 법 체제에서는 그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원칙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현행 민법은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현행 민법은 이건 표시주의에 강하게 기운 절충주의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표의자를 원칙적으로 보호하지 않고 원칙적으로는 거래한전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거짓 표시를 했더라도 그대로 효력 발생시켜준다. 재산행위에 있어서는. 그런데 이제 예외적으로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을 때는 무효를 시켜서 표의자를 보호한다. 이게 이제 우리 민법의 이 흐름입니다. 그래서 현행 민법의 태도이기 때문에 비주의 표시더라도 현행 민법은 107조 1항에서 유효다. 이행해야 된다. 단서가 규정되어 있다.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이럴 때는 무효가 된다. 그래서 또는이라고 그랬어요. 알았거나 알고가 아니에요. 알았거나 알 수 있어요. 둘 중에 하나만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선의 과실일 때, 또 악의일 때 이럴 때는 무효가 되고 선의 무과실이면 유효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당사자 간에는 무효가 됐을 때는 반환 청구 인정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제3자에 넘어갔을 때 제3자 보호 문제가 2항에 규정되어 있다.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통정의 표시. 통정의 표시는 비주의 표시와 같은 점은 표의자가 불일치를 알고 있는 거야. 의사표시 일치되지 않는서 알고 있는데 여기는 다른 것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상대방과 합의를 한 거죠. 통보를 한 거죠. 짠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당사자 간에는 언제나 무효가 된다. 보호해 줄 필요가 없죠. 거짓으로 둘이 짜고 있는데 그걸 유효를 시키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당사자 간에는 언제나 무효가 되는데 이게 제3자에게 넘어갔을 때 그리고 당사자 간에 무효할 때 반환 범위가 반환이 인정이 되느냐. 반환이 인정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제3자에게 넘어갔을 때는 선이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선이 그리고 제3자 대항하지 못한다의 의미 다 했었고 꼭 숙지를 하시고 은닉행위 효력 증여인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건 채권자의 어떤 그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매매를 가장한 경우와 그건 하나의 케이스로 꼭 외워두시고 또 하나는 증여를 목적으로 증여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매매를 가장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등기 원인이 증여가 아니고 허위로 매매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유효로 보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당사자 간에 그냥 유효가 돼버린다는 얘기죠. 소유권 이전 자체가 돼버린다. 물론 가장매매 자체는 무효가 된다 하더라도 이랬을 때 제3자에게 넘어갔을 때 당사자 간에 유효가 돼버리면 제3자 보호 문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논할 것이 없어요. 그냥 제3자 그냥 보호되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하자가 없으면. 그런데 제3자 보호 문제가 되는 건 당사자 간에 어떤 법률행위가 하자가 있을 때, 무효나 취소 사유가 있어서 취소가 됐을 때, 제3자에게 넘어갈 때는 거기는 어떤 하자가 없는데 이 하자를 거기에다가 물을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제3자 보호 문제가 거론할 여지가 없다. 제3자는 무조건 선악불문하고 보호된다. 그랬었고 그리고 이제 통정의 표시에서 적용 범위를 검토를 또 한번 봐야 되는데 유언처럼 상대가 없는 상대방이 특정한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없는 법률행위는 둘이 짤 수가 없겠죠. 그래서 본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합동행위에도 적용이 없다. 그래서 당연히 신분행위에도 적용이 없고 공법상 주식인수증 그건 똑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3강을 대체적으로 한번 봤습니다.